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를 구스타프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병궁 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의 일환으로 피크닉 신영호 작가님과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가 함께하는 이 자료는 융의 개성화 이론을 타로, 카발라, 연금술, 그리고 사주명리와 연결하며 의식통합 철학의 핵심 뼈대를 제시합니다. 상징 해석자와 힐러의 시각에서 인간 정신 여정을 4단계 구조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개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이 제시한 개성화는 단순한 개성을 넘어 훨씬 깊고 정밀한 심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아가 무의식의 다양한 원형과 만나 그것을 의식 속에서 통합하는 여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즉 셀프와 일치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융은 개성화를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으며 이는 성공이나 사회적 성취가 아닌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 정신의 4층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정신은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의식의 중심인 자아이고입니다. 2층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억압되거나 잊힌 기억과 감정들이 모여있는 개인 무의식입니다. 3층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원형의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이며 마지막 4층은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통합하는 정신의 중심인 자기 셀프입니다. 결국 개성화는 자아가 자기와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하나의 심리적 여정으로 보았으며 이 여정의 구조는 조셉 캠벨이 말한 실화 속 영웅의 여정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개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 인식입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용하는 역할과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교수, 사업가, 상담가, 부모, 학생 등은 모두 사회적 역할과 직함으로서의 페르소나입니다. 하지만 나는 의사다 또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와 같이 역할을 나 자신 전체로 착각하는 페르소나 동일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첫 단계는 바로 이 페르소나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페르소나 뒤에는 항상 그림자, 즉 쇄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히 어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에는 억압된 욕망, 분노, 질투, 공격성, 열등감 등이 포함되며 밝은 그림자에는 억압된 재능, 창조성, 생명력, 표현되지 못한 진정한 자아 등이 해당됩니다. 융은 사람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이며 인간은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개성화 여정에서 가장 힘든 관문이 되곤 합니다. 그림자 통합 이후 개성화의 세 번째 단계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통합입니다. 이는 내면의 반대 성과 만나는 단계로 정신의 균형을 창조하는 원형입니다. 남성에게는 감정, 직관, 상상력, 공감과 같은 여성적 원리의 내면화인 아니마를 통합하는 것이고 여성에게는 판단, 의지, 논리, 결단력과 같은 남성적 원리의 내면화인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인간은 점차 심리적 양성성, 즉 사이컬로지컬 엔드로지니를 갖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은 한쪽 성만 발달한 존재가 아니라 두 원리를 모두 통합한 존재입니다. 개성화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셀프 체험입니다. 자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는 원형의 통합 상징인 만다라, 전체성과 순환을 의미하는 원, 대극의 통합을 나타내는 십자가, 그리고 의식의 빛과 가치를 상징하는 보석과 태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성화와 중년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 전반부에는 사회적 성공, 직업, 가족, 생존, 그리고 외부 목표에 대한 질문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와 같은 보다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요청 솔즈 콜링이다 라고 말하며 이 시기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개성화는 다양한 상징 언어를 통해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미로는 무의식 속 방황과 탐색을, 용과의 싸움은 내면의 괴물을 정복하는 심리적 싸움을, 죽음과 부활은 낡은 자아의 해체와 더 넓은 자아의 탄생을, 그리고 보물 발견은 자기 실현을 통한 가장 귀한 보화를 찾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개성화 여정 전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단계 페르소나 인식은 사회적 가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하며 타로 0번 바보 카드와 연결됩니다.
2단계 그림자 통합은 억압된 자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타로 15번 악마 카드와 상응합니다. 3단계 아니마 아니무스 통합은 내면 반대 성의 내면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타로 6번 연인 카드와 연결됩니다. 마지막 4단계 자기 실현은 정신 전체성과의 연결을 목표로 하며 타로 21번 세계 카드가 이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각 단계는 의미 있는 상징과 과제를 통해 우리의 내면 여정을 안내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내 안의 개성화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떤 페르소나로 살고 있는가? 그 가면은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억압하는가? 둘째, 내가 인정하기 두려운 그림자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타인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나는 내 감정과 직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자아인가? 아니면 자기 셀프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성화 이론을 다른 체계들과 통합하여 연구를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타로 22장 메이저 아르카나는 개성화 여정의 상징 지도로 0번 바보에서 21번 세계로 이어지는 구조는 융의 4단계와 정확히 대응합니다. 카발라 생명의 나무의 열개 세피로트는 의식 발달의 위계 구조를 나타내며 특히 티페레트 대항 자기는 셀프의 카발라적 대응입니다. 연금술의 상징인 니그레도후카, 알베도베카, 루베도조카는 그림자 통합과 자기 실현의 연금술적 언어입니다. 사주명리에서는 사주의 용신 구조가 개인 정신의 균형 원리를 나타내며 대운의 흐름은 개성화의 시간적 지도와 상통합니다. 이처럼 타로, 카발라, 연금술, 사주명리 이 네 가지 체계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지만 놀랍게도 그 구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의식의 확장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병공시대 오컬트 힐링의 핵심 명제입니다. 지금까지 피크닉 신영호 작가님과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의 보병공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중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